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인터뷰 영상을 보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중국이 자국민들의 금 매입은 허용하면서 국외 반출은 철저히 막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금이 역사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이며 이제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물려받아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레이 달리오가 말한 세계 질서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비트코인이 좋다라는 1차원적인 해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발언 너머에 미국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며 리플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준비해왔으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사적으로 이런 대전환기에는 항상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이 중국의 금 이야기를 꺼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감배합니다. 중국은 왜 금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을까요? 간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달러가 아니라 금과 같은 불변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 재무장관이 이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과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비축해야 할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제는 국가와 기관이 경쟁적으로 매집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말고 더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야망은 비트코인 확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 재무부와 월가의 진짜 목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세상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온체인화에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불투명하며 비효율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여 통합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것은 대중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세상이 올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미 정부가 꿈꾸는 금융의 미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자산이 각기 다른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할까요? 한국의 부동산 토큰을 미국 국채 토큰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전 세계 금융망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자산을 온체인화하려 할 때 가장 필요한 핵심 인프라는 바로 끊어진 금융의 섬들을 연결하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쓰는 화폐의 형태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 지폐나 은행 앱에 찍힌 숫자를 돈이라고 믿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온체인화되면 결제 수단 역시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화폐여야 합니다. 여기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종이 달러 대신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달러처럼 쓰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인정한 실제 화폐가 리플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XRP 가치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전 세계 자산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처럼 쓰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XRP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쓰기 위해 환전을 하듯이 온체인 세상의 모든 자산 거래에는 XRP가 윤활유로 사용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XRP를 필요로 한다면 그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농업에서 산업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 자산에서 디지털 온체인 자산으로 넘어가는 금융의 대전황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출발 신호탄입니다. 남들이 아직 긴가민가 할 때 거대한 흐름을 읽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만이 이 부의 이동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그 거대한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신호탄, 리플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월가의 자본이 리플로 합법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TF가 출시됐는데 왜 가격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냐? 왜 내 계좌는 아직도 그대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그리고 99%의 대중이 ETF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이 ETF를 수단으로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본질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리플 ETF 출시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 그리고 2026년을 바꿀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리플 단타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터질 진짜 주인공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눈은 온통 리플에 쏠려 있습니다. 리플 현물 ETF 승인, ISO 20022 국제 표준 도입, 리플 트레저리 서비스,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왜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올까요? 이 모든 호재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물 연계 자산, 즉 RWA입니다. 핵심은 블랙록과의 거대한 동맹.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RWA 시장을 움직일 월가의 새로운 금융 레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미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 그런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월가가, 그리고 블랙록이 노리는 RWA는 우리가 지금 당장 증권 어플 켜면 살 수 있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바로 이 전통 금융 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1경원이 넘는 미국 채권 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리플 ETF는 이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한 합법적인 마스터키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블랙록이 지금 비들이라는 RWA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리는 윤활유, 즉 돈맥 경화를 뚫어줄 결제 수단으로 누구를 낙점했느냐? 바로 리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블랙록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굳이 수많은 코인 중에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연결된 유일한 블록체인이고 규제를 해결한 가장 깨끗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블랙록이 토큰화할 미국 국채,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이 모든 걸 사고 파는 기축 통화가 리플의 RLUSD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리플 ETF 승인은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리플, 즉 XRP를 사면 되나요? 물론 좋습니다. 리플도 오를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왕이 되었을 때 정작 100배, 1000배 오른 건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를 하고 NFT를 했던 이더리움 파트너 코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금융의 왕이 되려는 이 시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RWA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블랙록이 리플을 선택했듯이 또 다른 대기업들이, 또 다른 금융사들이 리플 생태계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리플이 제2의 달러가 되고 주식시장이 토큰화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리플과 손잡고 토큰 증권, 즉 STO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리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리플 ETF 뉴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기관들은 바로 이럴 때 조용히 이런 알짜배기 파트너 코인들을 매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빈집털이 구간입니다. 리플이 대세가 되는 시대, 리플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날아갈 이 코인들.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찾아냈습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리플, 그리고 그 리플이 선택한 이 코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리플 파트너 코인의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정말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RWA와 리플 생태계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실 분들과만 이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서대로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열어젖힐 이 거대한 기회,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과거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이 함께하는 더 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